5년만 참으면 연금이 거의 1.5배가 된다고. 이건 무조건 해야겠네. 67세 김정환 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하며 성실히 낸 국민연금이니 당연히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해 찾아보던 중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것. 1년을 연기하면 7.2%, 5년을 연기하면 총 36%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자료에 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무렵 김 씨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고 소일거리로 공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도 조금 있었습니다. 연금이 없어도 당장 생활이 어렵진 않았기에 그는 더 많이 받기 위해 기다린다는 선택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아끼자. 지금은 연금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고 우리는 조용히 살자. 5년만 지나면 넉넉해질 거야. 그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아내가 아끼고 있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 보상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 부부는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생선이나 고기 반찬 대신 김치와 계란찜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끔 바닷가로 바람 쐬러 가고 싶다 말했지만 김 씨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연금 받게 되면 제주도도 보내줄게. 병원 진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아내의 말에 김 씨는 한의원이나 물리치료 말고는 다른 병원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큰 병 아니면 참고 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금을 안 받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연금을 더 받겠다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고 그의 몸도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연금만 받게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김 씨는 인간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회비가 부담되어 자주 빠졌고 조촐한 부부 생활은 점점 무언의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나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견디면 된다는 확신이 오히려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 뒤 김 씨는 연금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1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친구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마치 오랜 노력의 보상을 받은 듯했죠. 그러나 그 5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 늦게 온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연금 수령액을 확인했을 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김 씨가 역시 기다리길 잘했군. 매달 110만 원. 친구들 중에는 8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우편물 하나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김 씨 부부.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급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매달 19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아니, 내가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낸다고?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지서가 함께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소유한 집 한 채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77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1천만 원을 넘으면 본격적으로 과세가 시작됩니다. 김 씨의 경우 연간 1,3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약 1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쌓이면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세금에 건강보험료까지 내가 이걸 받자고 5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10만 원 연금에서 건강보험료 19만 원 제외, 세금 6만 원 등 실수령액 약 85만 원. 표면상으론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80만 원 받을 걸. 그땐 아무 부담도 없었잖아. 김 씨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그 돈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숫자만 믿고 선택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 김 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초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연금 꾸준히 냈고 생활도 넉넉지 않으니 당연히 기초연금도 나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김 씨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셔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왜요? 내가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경우엔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됩니다. 김 씨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부 혹은 전액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중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6만 원. 그마저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5년이나 기다렸는데 그거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이렇게 깎는다고?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주변 지인 중엔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기초연금은 그대로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오히려 더 받네. 난 열심히 내고도 손해네. 김 씨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낸 건 잘못이었나? 이렇게 되면 그냥 안 내고 기초연금만 받는 게 나은 거 아냐? 그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본질이 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가? 왜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받을수록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인가? 열심히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이네. 차라리 연금 포기하고 아예 기초수급자 되는 게 낫겠어.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돌아온 게 세금 건보료, 감액이라는 사실에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김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제도의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난 잘못 산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이후 김 씨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김 씨는 하나둘 미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미뤘던 건 바로 아내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부터 가슴에 작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길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프다 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연금도 못 받고 있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큰 병도 아닐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늘 5년만 지나면 이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5년만 지나면 여유가 생기고 그때 제대로 건강검진도 받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김 씨는 모든 걸 그때로 미뤘습니다. 현재를 아껴야 미래가 편하다는 말처럼 들렸고 그는 그 말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았을 때도 조촐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아내가 은근히 입었던 외투가 해졌다고 말했을 때도 김 씨는 말했습니다. 올 겨울만 참자. 다음엔 연금 나오니까 따뜻한 거 하나 사줄게.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꾸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날 김 씨는 그동안 미뤄온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전이도 의심됩니다. 김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나 위해 충분히 애썼어. 하지만 김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미뤘는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가 말없이 내려주던 차, 함께 걷던 동네 골목, 몇 번이고 얘기 나눴던 나중에 꼭 가자던 제주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는 실감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랑 손잡고 바닷가 걷기, 마산에 있는 횟집 다시 가기, 당신 생일엔 내가 고기 사주기, 병원 말고 여행지에서 하루 자보기. 김 씨는 수첩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돈과 맞바꿨을까? 그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믿었던 조금만 참자는 말이 결국 가장 큰 후회를 남겼다는 사실도요. 이후 김 씨는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늘어났지만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빈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김정환 씨는 이제 매달 11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주변 사람들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동네 친구들은 그래도 김형은 연금 많이 받아서 부럽지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 숫자는 많아졌지. 근데 난 그 돈 쓸 사람이 없어. 아내가 떠난 지 몇 달. 집은 조용했고 김 씨는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다녀올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날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상상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저 자동으로 찍히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은행에 들렀다가 상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말이 막히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생활비나 의료비 외엔 특별한 목적이 없으시다면 저축도 방법이고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쓸 수 있을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는 집에 돌아와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달걀 몇 알,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아내가 있었을 때는 늘 반찬이 두세 가지는 더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씹을수록 쓰고 입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연금 수령 통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김정환님, 매월 110만 3,200원 지급. 그 숫자 아래 건보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수령액은 85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지. 주말엔 일부러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동네 마트, 공원, 시장. 사람들 속에 섞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가족, 부부,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돈 조금 덜 받고라도 같이 더 살 걸. 그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미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땐 그 시간 속엔 아내가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고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 그냥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그날 밤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 수첩. 거기 적힌 작은 바람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쓰자. 남은 인생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자. 그러나 그 다짐조차 외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김정환 씨는 요즘 종종 계산기를 꺼내놓고 숫자를 두드려 봅니다. 조기 수령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62세부터 받았다면 연금은 매달 약 80만 원. 지금 받는 금액보다는 확실히 적지만 벌써 5년 동안 4,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 돈이면 아내 치료비도 되고 여행도 한 번은 갔을 거야. 김 씨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병원 갈까 말까 망설이던 아내, 해진 외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입던 모습. 바닷가를 한 번 더 가고 싶다던 말을 하며 눈치를 보던 그녀의 표정. 그때 내가 연금을 받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됐잖아. 그는 후회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일찍 받는 게 인생에 더 큰 의미였을 수 있다는 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기와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조기 수령을 했습니다.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써야지. 늙으면 돈 써도 재미없어. 그때는 그 말이 낭비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김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지금은 쓸 데가 없다. 병원비 외엔 내가 뭘 더 하겠어. 요즘 그는 건강마저 자신이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피로도 쉽게 오고 걷는 속도도 줄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고 앉으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보이는 나이가 되었나. 그는 이제 생각합니다. 조기 수령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쓰느냐, 누구와 쓰느냐였다는 걸.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내 아내가 남긴 글귀를 한 줄 추가합니다. 다음 생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아프지 않게 할게. 그는 연금을 한 달 더 받고 수첩에 빈 칸을 한 줄 더 채웁니다. 조금 덜 받아도 조금 일찍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후회였을 텐데 말입니다. 김정환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주름과 흰 머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돈은 모였는데 시간이 없어졌네. 연금을 더 받겠다고 5년을 기다린 끝에 남은 것은 숫자가 찍힌 통장과 더 깊어진 외로움,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쓸 수 있는 때였고 함께할 사람이었다는 걸. 그는 요즘 노후에 대한 강의나 뉴스,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얼마를 모아야 한다, 언제부터 더,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계산법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와 마음가짐이 아닐까. 김 씨는 자기 노트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보자. 지금이 가장 건강한 때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사람과 시간을 놓치지 말자. 돈은 나중에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젊은 시절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늦출 수는 있지만 놓치면 안 돼. 연금이 아니라 삶을 말이야. 주변 친구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형은 어떻게 받았어? 조기 수령이 나을까? 그냥 기다릴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상황을 먼저 봐. 내 건강, 가족, 마음의 여유, 연금은 사람마다 다 달라. 나는 늦게 받았지만 지금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일찍 받을 거야.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테니까. 이제 김 씨는 후회 대신 남은 삶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작은 여행도 떠납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늘 아내의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첩을 꺼내 그는 오늘도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밥을 잘 차렸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후회도 삶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국민연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란 걸. 연금은 기다림의 대가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위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이에요. 연금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쓸 수 있을 때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